안녕하세요, 홍시TV의 홍시입니다. 오늘은 옷가게 창업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 해요. 제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제가 아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 떠들어대는 거니까 뭔가 전문적인 거 원하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가세요.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매장을 내셔서 이제 옷을 파시려면 내가 매장을 낼 지역에 맞는 옷을 생각하셔야겠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장사는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파는 게 장사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내가 팔고 싶은 옷이 잘 팔릴 매장을 찾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위치의 매장에 잘 팔만한 옷을 골라서 파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나 20대 초중을 타겟으로 하면 옷의 퀄리티보다는 이제 트렌디한 디자인의 옷과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테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으로 타겟을 잡으면 아무래도 직장인이 많을 테니까 이제 너무 싼 옷보다는 이제 옷의 질을 많이 보게 되고 거기에 맞는 걸 팔아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이나 이제 4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고객층이 많이 나뉘어지죠. 이제 결혼하셔갖고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육아에 집중하시게 돼서 이제 본인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적어지고 이제 아기 옷을 사거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싸고 좀 편한 옷 위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본인한테 투자를 많이 하셔서 비싸도 좋은 옷을 입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많이 나뉘어져요.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타겟 분석인데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상권 분석은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여성의를 판매하면 판매가 잘 될까요? 엄마들이 이제 애기 통학길에 이제 많이 왔다 갔다 데려다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들 옷이 잘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재래시장 있잖아요. 거길 보는데 가서 봤더니 옷가게가 없네. 그러면 옷가게 내면 잘 되겠다 하고 내면 잘 될까요? 물론 다 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매 목적이 없거나 달라서 그래요. 아이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는 엄마들은 대부분이 본인의 옷의 구매 목적이 없죠. 약간 애들을 통학시켜주는 게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구매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옷을 매장을 봐도 지나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매장이 그 엄마들의 이제 사랑방이나 놀이터 역할을 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요. 그 엄마들 특유의 이제 친화력과 정보 전파력 그리고 조직하는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이게 엄마들까지.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매장에 이제 판매하시는 분의 이제 성향이나 이제 스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긴 하죠. 잘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는 사람들의 구매 목적은 대부분이 장을 보러 가죠. 오늘 먹을 저녁이나 내일 먹을 장거리 등을 사러 가는 게 목적이니까 옷에 대한 이제 관심도나 흥미도는 떨어지죠. 나 옷을 사러 시장에 갈 거야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옷가게들 있는 것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가격대가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은 싼 거 쉽게 그리고 하나 가져가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많이 팔죠. 예를 들면 수면 바지나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장사의 이제 상권도 중요하지만 판매자의 능력 그리고 타겟 고객에 맞는 아이템 선정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권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옷가게를 내실 거면 시간을 두고 상권을 파악해 보세요.
정말 기초적인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 하는데, 일단 제일 기본은 그 역지사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내가 파는 사람인데 사는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입장 한번 보자는 거죠. 나의 매장을 반드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동네 이제 유동 인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장사하고자 하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딱 한번 가보고 사람 많이 다니네, 장사 잘 되겠다,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의외로 정말 많이 이렇게 하세요. 뭐 보증금에 권리금에 인테리어에 아무리 못해도 1, 2천이 들어갈 텐데 이게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동인구를 파악해야 되는데, 상권을 보려면은 저기 네이버에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고 치면은 상권 분석 사이트가 나와요. 뭐 정부에서 하는 거겠죠, 그게. 아무튼 거기서도 이제 대략적인 상권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딱히 추천은 안 드려요. 사람 많이 다닌다고 옷장사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진짜 상권의 특성을 보려면 발로 뛰어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이제 본인이 장사하고 싶은 곳, 뭐 근처나 옆 카페 죽치고 앉아 있든 아니면 거리에서 계속 보든, 평일, 주말, 그리고 시간대별로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분들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긍정회로 막 돌리고 막 희망회로 돌려갖고 주관적으로 이제 한 명이 지나가는데 2명처럼 보이고, 5명인데 10명처럼 보이고 이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말로 카운팅하는 기계 갖고 와서 유동인구 카운팅 하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잠재 고객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유동인구 파악하셨으면 이제 내 옷을 살 만한 고객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 봐야겠죠. 물론 뭐 사람이 많이 다니면 확률은 높지만 뭐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고 다 잘 팔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드리면 1등들이 많은 그 직장가 주변에 평일날 12시, 1시 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죠. 거기 사람 미어 터져요. 식당마다 사람들 막 부쩍부쩍 대고, 저녁엔 또 어때요? 그 뭐 6시, 7시 하면은 사람들 또 우르르 쏟아져 나오죠. 퇴근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한번 해볼까? 그 시간에 갔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본인이 이제 직장 다니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테니까, 많으실 테니까, 직장 다니실 때 점심시간에 옷 사러 간 적이 얼마나 되세요? 점심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빨리 가서 자리 잡고 먼저 잡고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쉬기에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면은 뭐 퇴근하는 길에 회사 옆에 옷가게에 가서 옷 산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퇴근하면 빨리 회사 근처를 벗어나고 싶지 않던가요? 집에 갈 길도 멀고 험난한데 회사 근처에서 힘들게 쇼핑하고 쇼핑백까지 들고 퇴근하고 싶은 마음은 쉽게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직장가 주변에는 옷 장사가 그렇게 썩 잘 되진 않아요. 뭐 그 시간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주변에, 그 직장가 주변에는 나머지 평일날 그 점심시간, 퇴근시간, 남은 시간 가보세요. 정말 한산할 거예요. 뭐 주말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장사하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잠재 고객,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네는 그 공단 근처 주택가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잘 돼요. 근데 잘 되는데 이게 잘 되는 시간이 밤 9시부터 12시까지 그 사이가 잘 돼요. 왜 그러냐 그분한테 저도 물어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공단들이 많은데 공단들이 이제 거기서 뭘 만들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늦게 끝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들이 일이 늦게 끝나니까 옷 살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퇴근해갖고 옷 살 데가 없으니까 여기 열었으니까 늦게까지 하니까 여기 와서 옷을 산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늦게 열고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동네 유동인구 특성이고 잠재 고객들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많이 다닌다고 거기에 잘 된다 안 된다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네 특성을 알아야죠. 그 사장님네 동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에 사람들이 안 다니겠죠. 다 일하러 갔으니까. 일하러 가서 그러니까 공단 주변이니까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늦게 끝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장사를 하니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권 분석하실 때 그 동네 부동산 정보를 보세요. 그러니까 네이버로 이제 동네 부동산을 봐도 되고, 뭐 부동산에 가셔서 뭐 둘러보셔도 되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장사하시려는 동네 이제 상권 특성이나 그 사시는 분들의 연령대 그리고 경제 수준도 대략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위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평수가 뭐 넓은 평수들이 많다 하면은 뭐 35평, 뭐 48평 뭐 그렇게 이상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사회생활 이제 시작한 젊은 친구들보단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중년 이상의 분들이 많겠죠.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데 살겠죠. 물론 거기서 이제 금수저는 제외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동네라면은 거기서 싼 옷 위주로 아니면 뭐 영캐주얼 위주로 판다면은 판매가 될까요? 아니 뭐 요새는 뭐 하우스 푸어도 많으니까 꼭 안 된다고 말씀드리긴 힘들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반대로 이제 원룸촌이 많거나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 뭐 빌라들이 많다면 아무래도 1인 가구 직장인들이나 주물부부들이 많이 살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옷들을 팔아야겠죠. 근데 솔직히 제 경험에서 얘기 드리면 그 오프라인 동네 장사에서 20, 30대 타겟으로 장사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한 번 더 역지사지 말씀드리면, 사장님들 어릴 때 어떠셨어요? 20, 30대 때.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러 이제 뭐 놀러 간다 그러면 강남 가고 뭐 명동 가고 뭐 그럴 땐 종로 가고 뭐 신촌도 가고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새는 뭐 홍대나 이태원 뭐 핫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친구들 만나러 이제 번화가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뭐 했잖아요. 동네에서 옷 산 적 그 나이 때 많이 없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데 아무튼 이게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들도 이제 서로 다른 일 하고 뭐 바쁘기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하니까 자주 만날 일도 없으니까 그런 데 나가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드니까 사람 많은데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 필요하면 동네 옷가게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20, 30대 타겟으로 동네 옷장사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그 나이 때는 다 번화가로 나갔지 동네에서 옷 사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30대 중반부터 오히려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40대, 60대까지 타겟들이 동네 옷장 사기에 잘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게 하나 아셔야 할 게, 예전에는 영캐주얼, 이제 미시, 마담 뭐 이렇게 그 세 층으로 옷 스타일이나 이제 고객층을 나눴는데, 근데 요새는 미시들이 영캐주얼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호하고요, 찾고요. 그러니까 마담들이 오히려 미시 스타일을 이제 찾고요. 그러니까 스타일 찾는 거는 나이대에 비해서 더 어려졌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60대 보고 누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 다 젊어졌죠, 나이층도. 나이 오래 사셔서 그런가 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50대, 60대, 뭐 40대 후반 뭐 이런 대상으로 옷을 파실 거다 하면은 좀 더 젊은 층, 30대가 입는 옷 스타일의 옷을 찾으세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나이 조금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66 사이즈라도 20대 66하고 40대 66하고 사이즈가 달라야 되잖아요. 살이 붙는 부위가 다르잖아요.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66이 내가 맞긴 하지만 편하진 않아. 내가 40대에서 20대 66을 입으면 편하진 않아. 뭐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시는 분들은, 나이 어쨌든 되신 분들 아실 거고. 저도 남자인데 그래요. 이제 동네 옷가게 가서 프리 사이즈라고 해서 이제 티셔츠를 입어봤는데, 뭐 돼야 뭐 제가 나와서 그렇다 치고, 일단 어깨가 안 맞아요. 어깨가 안 들어가요. 요새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마르고 이제 샤프 하잖아요. 저도 그때 사실 좌절했죠. 아, 난 이제 젊은 친구를 프리 사이즈를 못 입는 거구나 하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이 얘기 핵심이 아니고, 동네 옷장사 하실 때 웬간하면은 약간 높은 층을 잡으시는 게 맞고요. 그래야 좀 더 쉽고요. 그리고 옷 스타일 사입하실 때 사이즈 체크, 이제 같은 66이라도 거기에 맞는 여기 팔뚝이나 여기 허리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이즈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고 타겟층보다 스타일을 약간 젊게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 드렸고요. 뭐 얘기했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상권 좋다는 데는 사람 많이 다니고 가식성이 좋은데, 그러니까 뭐 횡단보도 앞 매장, 뭐 버스 정류장 앞, 그리고 뭐 도로가 넓지 않은 교차로, 뭐 대로변 매장,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데는 이제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장난 아니죠. 요새같이 경기도 안 좋은데 비싼 권리금 주고 저기 들어가서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런 자리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본인이 이제 아는 동네, 자기 동네 다니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대로변은 저쪽인데, 나는 이 동네 살다 보니까 저 대로변 말고 이 골목 지름길을 알아. 그래서 이 사이길로 이렇게 난 다녀. 대로변은 안 다니고. 그 길에서, 그래서 그 길로 동네 사람들 다 글로 다니는 거죠. 대로변은 있지만 그 길이 사실 노른자죠. 그래서 아는 동네에서 장사 시작하는 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옷장사 시작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뭐 매장 거는 게 먼저냐, 옷 구하는 게 먼저냐 라고 물어보시면, 전 매장이 먼저라고 말씀드려요. 매장이 구해지면 그 동네에서 이제 그 매장에서 뭐가 잘 나갈지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쉽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옷가게를 하시려는 분들은 옷이 먼저요. 왜냐하면 일단 옷가게를 하시려는 분들 대부분이 일단 옷을 좋아하고, 그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로 자기가 좋아하는 옷들 스타일들을 팔고 싶은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뭐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옷가게를 시작하시는 거니까 상권 분석이나 뭐 타겟 분석,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위의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권리금 처음 장사 시작하시는데 권리금 막 이빨이 큰데 막 이런 데 들어가고 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져요.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주저리주저리 좀 떠들었네요. 정리도 잘 안 되긴 하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도움될 게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해 주셔도 되고요. 좋아요 눌러주셔도 됩니다. 다음번에 좀 정리해서 추가로 도움될 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제가 편하게 방송하다 보니까 주제를 떠들었네요. 아무튼 그럼 전 이만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